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일단 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핵심 콕 우리 중요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이다. OX요. 자, 여러분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네? 자, 지역자원 시설세는 찌찌 목적세긴 한데 부가세는 아닙니다. 지방세에서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지, 얘는 부가세는 아니고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목적세지만 부가세는 아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니다. 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OX요. 자, 지방교육세 나왔다. 위집 자식이냐 족보 항상 떠올려 그랬죠? 예, 지방세고 목적세고 뭐다? 부가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조세 분류인데 우리 교재 그 조세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이제 징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설명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거기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를, 요거를 활동에 따른 분류로 분류해서 제가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 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시험 문제에서는 아래 그 예제 문제처럼 이렇게 부동산 취득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셔야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동에 따른 분류, 먼저요 우리 부동산 취득 시에 일단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요. 자, 피상속인,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속세, 증여세는 뭐 자세한 내용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이요.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그 무상 이전할 때 무상 이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됩니다.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고요.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뭐냐? 증여세예요. 그래서 증여세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도 참고적으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알아두시고요.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 칭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보유세 3인방이요. 꼭 알아둡니다. 재산세, 그리고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칭구, 그리고 종부세. 보유세 3인방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요. 다시 어떤 거라고요? 보유세, 재산세, 칭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요. 양도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요. 얘네들 일단 틀을 딱 잡고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얘네들 딱 틀을 잡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보시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것은 노란색으로, 얘네들은 취득 시만 부과됩니다. 자, 그 나머지 세금들은 보면 얘네들은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들은 좀 이따 보겠지만 취득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돼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시에, 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유 단계에서 이렇게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가세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MBC TV의 전파견문록 TV 프로그램, 옛날에 있었던 거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앞선 그 강좌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MBC TV의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는데,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청팀, 백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예인 패널들이.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규 씨 사회를 보고 조그만 애들,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조그만 애들이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가지고요, 걔들이 힌트를 주는데, 걔들한테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서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못 맞추니까 다음 이제 힌트 주러 나와서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거? 부부싸움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독립세, 부가세에 관해서 똘똘한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연락이 설명한 다음에 여기 나와서 노원 어른들한테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뭐라고 힌트 주느냐? 딱 나와서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세, 이 독립세에 따라서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에서, 재산세 보유단계에서 낼 때 재산세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보유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이렇게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자,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있고 그래요. 나머지 애들은 동시부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요. 잠깐만요. 국세에서 부동산 취득시부가 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세. 나머지 애들은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라 생략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요. 또 보시면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빼놓고요. 또 이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어떤 세금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우리가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업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가 보유단계에서 부과돼요.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동시 부과됩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 납세자가 같이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부과될 때 얘도 같이 계산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만 따로 빼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 부과되는 세금만 따로 빼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만 따로 제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우리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그 다음에 또 보유 시에 또 부동산 취득과 보유, 그 다음에 양도요. 이렇게 나눴을 때 양도. 자, 나눴을 때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동시부가 되는 세금. 아까 봤는데요, 살짝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취득과 보유. 또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종합소득세요. 아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부동산 보유 중에 종합소득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양도시에도 부과되죠. 또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도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보유와 양도에,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지세가 그렇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얘는 잘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통설적 견해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했는데 일단 원칙 취득과 양도로만 해서 문제를 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인지세가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아구가 맞는다. 자, 그럴 때는 그것도 고려해서 답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통설적으로는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 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지방 소비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은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렸어요. 아까 부가가치세 꼽살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받을 때 꼽살이에서 같이 받으니까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취득보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부 아저씨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이 쭉 나오는데요. 그 아저씨가요, 동네에서 인기 짱이에요. 동네에서 무슨 일만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뭐 어디 농기계가 고장났다, 어느 집에 형광등이, 할머니 댁에 형광등이 고장났다, 다 이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전화 받고서 쏜살같이 가가지고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동네 인기 짱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전화 받고 아저씨가 가버리면 뒷 마무리는 누가 혼자 다 하냐면 그 아줌마가 혼자 다 하더라고요.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진짜 그 아저씨 너무하더라고 진짜. 자,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오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요.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취득 보유 양도 다 낍니다.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틀을 딱 잡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애들. 자,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교육세. 위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인지세.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들어온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30페이지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우리가 유통과세라고 합니다.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하죠. 유통 과정에서.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의 담세력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과세고. 그럴 때 거기 동시부가 되는 것들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뭐 종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예요. 취득보양도 다 끼는 세금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농부, 지,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득세. 맨 위에 있죠? 그림이 맨 위에. 농부 아저씨. 그리고 밑줄을 그으시는데요.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밑줄을 긋습니다.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취득 시에만 얘네들은.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밑줄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이고 우리 교재 거기 지역자원시설세고 맨 끝에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보유 시에만 재산세, 그리고 친구 맨 아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얘네들 보유 시에만.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만, 보유시만, 양도시만 부과되는 세금 틀을 잡고 동시 부과되는 거. 자, 다시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요걸 머릿속에 새겨놓으셔야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농부 아저씨.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거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 보니까요. 1번은 우리 지난번에 기본이론 때 봤었고 2번만 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30회 때 문제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보양도 다 끼니까 보유 단계에서 누가 되죠? 농부 아저씨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된다고 그랬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되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죠? 보유와 양도. 그 다음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죠. 항상 재산세 따라지죠. 보유 시에만 부과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얘네들.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 부과해주는 세금은 모두 다 내요. 그래서 4개 모두 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핵심 콕 중요 질문 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O, X예요. 예? 자, 여러분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얘네들 둘 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친구, 건축물 선박 보유할 때 부과되는 보유세고, 종부세 보유세인데 왜 틀렸냐면, 자, 왜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세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국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국세 나오면 이거 어이없이 이런 거 잘못 보면 틀려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회오리 도는 거 보니까 이게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이제 오주선다 문제를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목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 뉘집 자식이냐, 족보 떠올려야 되잖아요. 항상 지방교육세를 보면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여러분들. 1번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자,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자, 종합 문제인데 보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활동에 따른 분류 문제. 자, 보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 부과된다. 보유와 양도 동시에 되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맞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순조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시에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취득과 양도.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순세금 맞습니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순조세이다. 그렇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 4번이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가 납부할 순조세이다.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동시 부과되죠? 그러니까 보유와 양도 동시 부과되니까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맞습니다. 5번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농특세, 농부 아저씨, 취득과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가 취득과 양도 다 끼는 거죠.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죠. 자, 그런 거지.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래서 5번이 지방교육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꽃잎 흩날리는 거 보니까 뭐가 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앞선 과정에서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의 일부입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자,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 어떤 수험생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시간 지나면 까먹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러다가 합격해가지고 제 손 잡으면서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수험생.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 머리 똑똑해서 잘 나왔다고 저희들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제 강의 들어서 합격해놓고. 그래서 그런 수험생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자, 그런 수험생.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야. 징수 방법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 앞으로 잠깐 갑니다. 앞으로 가시면 27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7번 특별징수, 그 다음에 양가로 11번 신고납부, 또 그 다음에 28페이지 14번
보통징수, 15번 가산세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어떤 개념인지 또 우리 교재는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가산금이 없어질 줄 알고 이렇게 교재 없는데 가산금이 없어지지 않고 2024년도부터 이제 가산금이 이제 없어지고 납부지원가산세라는 것으로 통합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그 가산금에 관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충해 설명드리고 핵심 요약 자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어디로 가시냐면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여러분들 차라리 그거는 올려드릴 걸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징수 어디로 잠깐 가시냐면 35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린 이제 징수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35페이지 납세무 확정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가 신고납부, 자 특징 또 신고납부 세목 어떤 건지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 관한 내용들 36페이지 또 37페이지 보통징수 이래가지고요. 우리 교재는 뒤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5페이지를 일단 살짝 납세무 확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징수 방법에 관해서 우리 교재가 35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가 뭔지 가산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자 37페이지 보통징수 이런 게 뭐든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교재는 35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징수 방법에 관한 건데요. 아까 조세 용어 정리에서 앞에 살짝 용어 정리가 나왔었고요. 자, 먼저 제가 통합해서 쭉 한번 징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순환까지는 제가 판서하면서 쭉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화면으로 바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열 과정을 안 들었던 분들은 그 기본서 강의를 들으시면 또 판서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징수 방법을 또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 화면을 한번 봅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험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징수 방법 잘 설명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세금이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원래 저쪽에 이 옆에 공란이 있었으면 좋은데 공란이 없어가지고 이쪽에다 설명드리면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과표라는 거 여기에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입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고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과세 표준, 과표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만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주는데요. 그럴 때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자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도 있고요. 자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학자들은 신고 납세,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지방세와 국세 용어를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리하는 것도 있고 학자들이, 또는 지방세와 국세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법령상으로 신고 납부 방법이고요. 또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이요.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용어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하여튼 뭐 납세 고지서라고 하든 납부 고지서라고 하든 여러분들 뭐 그걸 다르게 해가지고 뭐
요 틀리게 하고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신고납부,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봅니다. 이제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고요. 지방세. 자, 그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하잖아요. 자, 미납부하면 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이고 국세에서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 바꾸서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지방세 이렇게 달라요. 신고납부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지방세는 가산세고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다르고요. 자, 그러면 그 이하 과정들은 우리가 이하 과정들은 한번 이제 여기까지는 아예 설명드려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고납부에 써야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에 써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과세 주체가 2차적으로 세금 다시 계산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다시 과표 결정하고 세율에 곱해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요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또 납부기한이 있었는데 120만 원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아까 그랬죠? 고지서 바꾸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뭐라고요? 가산금. 또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또 이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세금은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원칙은 신고납부를 하는데 원칙은 보세요. 원칙은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납세의무자 세금계산에서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예외적으로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원칙 신고납부, 예외 보통징수, 가산세부터는요. 근데 여기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요 가산세는 있잖아요. 지방세 가산세에는 지방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징수 흐름상 보세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징수의 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면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신고납부 방법. 자,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래서 산출세. 과세권자 다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만약에 자,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근데 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금이요. 고지서 바꾸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징수 방법. 근데 이렇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징수 예를 꼭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부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죠. 번수에 따라서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다시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요. 예? 얘들 신고 납부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웬만하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등등등.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인데 납부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납세무자가 아 진짜 휴지통에 버리고요.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딱 요거 소득세, 양도세 같은 소득세 등등등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징수 신고납부하는 세금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보통징수요. 국세에서 정부부가세 방법. 자, 얘는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국세에서는 납부고지서요. 근데 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겠죠? 자, 근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아까 금방 했는데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요. 보통 징수하는 자,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요. 여러분, 재진이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과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는 국세, 종부세 딱 하나. 원칙 정부부가세인데 납세무자 고지서 날라온 거 진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참고적으로 정부부가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받으면 신고 납부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근데 이 기간 내 신고하면요 또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가지고 신고만 해도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고 하면 또 혜택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요 상속세 같으면 6개월, 증여세 같으면 3개월 내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하냐면 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과가세는 조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종부세 그 배경적인 얘기는 기본 이론 강의 때 기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냥 결론만 종부세 하나 딱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정부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하여튼 정부 부가세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징수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요. 거기 교재 35페이지 그 신고 납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먼저 의의어 거기 한번 보니까요. 신고납부란 볼펜이나 연필로 슬쩍 줄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죠.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비용과 세액을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을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과세비용과 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하는 거고요. 납세무자는 세무행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동그라미 2번 얘기 세액 확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양가로 3번 신고납부 세목을 봅니다. 자, 지방세에서 신고납부는 지방세 밑줄이 어떤 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만 나오는데 시설분도 똑같습니다. 특정자원분이나 시설분, 또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그리고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그리고 국세에서는 양도세 밑줄이요, 소득세 밑줄, 양도세 포함 밑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신고납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밑줄이요. 자, 그리고 신고납부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특별징수라는 것도 우리 앞에 용어가 있었어요. 조세 용어 이따가 이제 볼 건데요. 이 특별징수까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 여기 보시면요. 특별징수라는 게 있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지방세 또는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건 어떤 게 그 예가 되냐면요. 보세요.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근로소득세, 근소세, 이 근로소득세 요거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근로자죠.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누가 세금을 떼고 줍니다. 누가 세금을 떼고 줘요? 누가요? 사업주가. 자, 근로소득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는 징수 의무자예요. 자, 그래서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소득세를 떼고 주죠. 근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또 계산하는 게 있죠. 지방소득세.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자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요. 자, 용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얘기로.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근로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인 세금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있죠. 특이하게도 이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잖아요. 그러면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요. 주의해야 될 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취득세, 재산세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는데 특별징수되는 경우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자 우리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부동산,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특별징수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교재 어디 나왔냐면 아까 용어에서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오시냐면 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7페이지. 27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교재 양가로 7번이요. 맨 상단에 있습니다. 맨 상단에 27페이지 특별징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세 원천징수와 유사하다 그랬는데 거기 옆에 공란에다가 보조단 공란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란에다가 뭘 써놓냐면 특별징수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있구나.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어떻게 써놓냐면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공란에다가 특별징수. 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공란에다가요. 주요 세목만 비교해서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란에다가. 자, 특별징수.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징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수방법,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봅니다. 핵심 콕 중요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여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세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OX예요.
예? 맞습니다. 재산세는 여러분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해요. 종합부동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과세는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올해 재산세 납세 구조 날라왔는데, 에이 진짜 여보, 아빠, 올해부터 우리 집 재산세는요 내가 세법 공부했으니까 내가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특별 징수되는 경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 쭉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뒤에 강론에서 또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기본 이론 강의 안 듣거나 그랬던 분들은 우리가 뒤에 강론을 다 배우고 나서 또 보면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자, 교재 어디를 보시냐, 35페이지에 다시 뒤로 가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좀 뭐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책에상 쭉 연결해서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35페이지 맨 하단에 양가로 4번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나오죠.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재는 없는 가산금에 관한 내용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가산세 가산금 여기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가산세 화면을 보세요. 특징이요. 자,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켜요. 자, 교재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산세는 해당 국세 및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세 여기 잠깐 와서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 아까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가산세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나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킵니다. 즉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다. 가산세,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또 특징을 보니까 왜 이렇게 멀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니까요. 조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 말은 이해하시고, 또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징수 순서상 여러분 저 뒤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 특징을 받고 그다음에 종류를 보시면요. 먼저 보세요. 종류.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 가지고요. 자,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인데 여러분 고지세가 왜 나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있죠.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있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정인 방법으로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입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의 가산세 붙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한데 그냥 40%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 가산세? 40%. 그 다음에 그런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만약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 붙습니다.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1일 0.02%. 자, 이거 우리가 일률 과정 제가 강의할 때 기본서 강의할 때는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국세는 0.025%에서 이게 1일 10만 분의 25, 즉 0.025%에서 개정이 돼서 0.025%에서 개정해서 0.02%로 개정됐다고 그랬죠? 10만 분의 22, 즉 100분율로 하면 0.02%로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0.025%에서 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세만 개정된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국세가 먼저 개정되고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중에 뒤따라서 지방세가 개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국세 먼저 바뀌었고요. 2월 중순에. 그리고 이번에 또 2월 28일 날 또 뭐가 바뀌었냐면 지방세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세도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나 이제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하루하루 적용 일할로 하루하루 적용되는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전부 다 이게 0.02%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도 국세도 다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 불성실험 가산세인데 신고기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2%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또 보시면 여러분요, 가산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가산금 규정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국세처럼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올해 원래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것이 작년에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이게 2024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받아보면요, 그 앞면 뒷면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요 가산금에 관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납세 고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가산금 규정 한번 봅니다. 우리 교재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지방세만 한정, 지방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자,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것을 학자들이 일반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기 한네 그러면 지방세는 가산금이에요. 일반가산금. 계속 안 내고 버텨요? 그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지방세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요. 그럴 때 이 가산금은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자, 가산금은 가산세와 달리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시키면요, 여러분 고리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들이 돈 빌려주고서 어떻게 해요? 자, 기한 딱 지나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죠. 그런 다음에 그 이자 원금에 가산한 그거에다가 또 기간이 지나면 거기다가 이자를 붙여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거기 많이 그 기한이 지나면 그 이자 붙이는 거기다가 또 이자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죠. 국가나 자체는 조직폭력배나 고리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생길까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다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가산금에 보세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산금을 한번 보시면 일반 가산금에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8월 1일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3% 깔아놓습니다. 자,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이 3%예요. 납부세액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3만 원 바로 하루 지나자마자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75%씩 즉 1만 분의 75 100분율로 하면 0.75%씩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5년이죠? 60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가상금은요,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이 중가상금 0.75%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 나란히 적어져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살짝 했었는데 재산세 고지서에 있잖아요. 재산세 얼마, 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렇게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30만 원 미만인지 중가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또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따로, 30만 원 미만인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다운받아서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 종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 종합을 해드릴 건데, 일단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 배경적인 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실래요? 국세는 지방세하고 다른데요. 지금 지방세는 가산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없잖아요. 이게 원래 개정된 2024년도부터 국세처럼 어떻게 개정되는 거냐면, 국세는 지금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자,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적용이 자 됐었어요. 국세 한번 볼게요. 근데 적용됐고요. 근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자 10% 적용됐었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였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0.02%고요. 자, 근데 이런 건데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지서를 바꿔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가산금이 적용됐었는데 국세도 예전에는 고지서를 바꿔서 미납부했다 가산금인데 일반 가산금 자 이거 3% 자 3% 적용되고 3% 적용되고 그다음에 중과상금 그래서 중과상금이 국세도 똑같았어요. 옛날에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국세는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예전에는 국세도 똑같았어요. 지방세처럼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통합시킨 거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어떤 때는 고지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어떤 때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금이고 어떤 때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정한대요. 헷갈리잖아요, 용어가. 자, 그리고 이중적으로 징수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통합을 시켰냐면 종전에 가산금 3% 적용되는 것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일 0.02% 이거 적용되는 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비슷하다고. 자, 보세요. 그래서 종전에 가산금 규정과 그래서 일반 가산금, 그중에서 일반 가산금 규정하고 납부불성실에 대한 요것을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일일 0.02% 이걸 통합을 시켜가지고요. 통합을 시켜서 자 이제 고지서를 바꾸서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것을 통합을 시켰어요. 국세가. 자 보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을 통합을 시켰는데 납부지연 가산세. 그래서 여기 없어진 게 어떤 게 없어진 거냐면 여기 없어졌어요. 이것을 월별로 0.75%는 그냥 일일 0.02%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국세는 지금 고지서 바꾸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 적용되는 이것을 합한 것이 고지서 바꾸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통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산금 3%하고 일일 0.02%로 통합시킨 거예요. 근데 물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이게 그대로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한번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화면이 확 뒤집어지네. 자, 여기 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경우, 자, 신고 납부할 때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 납부 하는 세금에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고. 근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적용됩니다. 이제 지방세도. 자,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국세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이제 요 규정은 이거는 시행령 내용이라 0.022%로 개정이 되는데 지방세도 요거는 지방세법 내용이라 아직 개정이 안 되는데 그대로 둘지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는 보면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계 75% 한도 내에서 요 0.02% 납부정가산세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근데 국세는 75% 한도 이 규정이 없어요. 이런 거는. 다른 형태로 있지. 지방세처럼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계 75% 한도 내에서 요거 적용된다. 일일 0.02% 이게 없다는 거. 한번 차이점 보면서 결국은 뭐 똑같네요. 구조가. 신고불소가산세, 납부정가산세, 지방세는 국세나 똑같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근데 이제 차이점은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할 때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틀려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지방세는 가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75%씩이요.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또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이 중과상금 0.75%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이어야지. 근데 국세, 이제 국세는 보세요. 아까 국세 이렇게 통합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국세는 보세요. 국세는 어떻게 정되냐면 고지서 받았는데 종부세 같은 거, 또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그럴 때 국세는 3% 깔아놓고 일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예요. 자, 차이점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받고서 하루 딱 지나면 3% 적용되는 것은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근데 차이점이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75%씩인데 국세는 바로 그냥 다음 날부터 일일 0.02%로 바로 적용됩니다. 납부정가산세가. 끝까지 버텼을 때 국세는 5년까지, 지방세는 60개월. 60개월이 5년인데 12달로 하면 그죠? 5년까지. 표현이 달라요. 5년까지. 그다음에 체납한 국세가 요거 개정이 됐어요. 올해 이것도 1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022년 150만 원 바뀐 건데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이 0.02% 요거 일일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중과상금 자 얼마 미만일 때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고 고지서 받고서 미납했을 때 3%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지방세는 월별로 0.75%, 지방세는 일일 0.02%로 적용된다는 거. 자, 비교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5페이지 한가로 4번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봅니다. 의여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법과 특례제한법 규정하는 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 볼펜이나 이런 거 줄긋고 보시고 넘어갑니다. 특징을 보니까요. 36페이지 기업번 세법상 각종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거는 니은번 가산세는 밑줄입니다.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밑줄.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한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당연히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가산세 종류요. 자, 길게 나와 있는데 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좀 계산하는 게 복잡하지만 결국은 그냥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합쳐서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의무 위반 정도 됐더라. 40, 20, 10%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만 알면 되고 납부지원 가산세가 우리 교재는 납부지원 가산세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세처럼 이렇게 통합된 가상금 규정을 없애고 통합된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된 것으로 해서 우리 교재가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 그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 나와 있는데 A, B, C를 다 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방세는 안 맞는 거예요. 국세만 맞는 거지. 그래서 거기 숫자 A번에 맨 끝에 보니까 10만 분의 25로 돼 있죠. 이제 10만 분의 22로 바뀐 거고 초과급 이것도 B번도 10만 분의 22로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C번은 지방세나 국세나 거기서 발부되고서 딱 하루 지나면 3%잖아요. 근데 그 100분의 3에 대한 그 얘기인데 어떻든 우리 교재는 지금
지방세도 이렇게 통합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통합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지방세는 가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로. 자, 이거로 공부하는 거고. 자, 그래서 국세만 해당되는 거예요. 국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보통징수 그래서 37페이지 한번 봅니다. 국세 정부부가세 봅니다. 의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징이요. 과세표준과 세계산 과세주체만 하고 그 다음에 세 확정 효력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징수 세목만 밑줄이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문, 재산세, 친구 밑줄이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한 번씩 날라오죠. 1년에. 또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원래 두 번인데 저 한 번에 그냥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한 번에 내는 게 좋습니다. 1월 달에. 저도 한 번에 냈는데. 그 다음에 개인분 주민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죠. 그래서 얘도 보통징수하지만 기억할 거는 재산세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잘 기억하시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됐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고. 그 다음에 기한의 신고라는 게 나오는데 기한의 신고는 제가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징수 방법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다운받으셔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다음 주에라도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라도 제가 이 징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없었기 때문에 요것만 메일 정리 노트에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요거만이라도 요거는 올려놓도록 뭐 하여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카페에서 일단 다운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자, 문제가 나오려고 하네요. 자, 핵심콕 출지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갑이 고객에게 부동산 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건 종합 문제네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이다. OX요. 자, 빨리빨리 해서 오지선다 문제인데, 자,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 맞죠,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사는데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자, 일단 이게 지금 3, 4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오지선다 하는 거라 조금 쉬운 문제로 했습니다. 자, 2번 맞고요. 답은 3번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되는 경우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자, 취득세, 부가세로 등이 있다. 얘네들 신고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뒷자름 시작하는데 네 가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이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문제. 이거는 이제 박스형 문제인데 원래는 이게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출제 형태를 여러분들이 저 핵심콕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했는지 출제 유형을 또 익혀두세요. 박스형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형태의 또 문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조합이 아니고 징수 외에는 없다. 먼저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납부지 않은 가산세율은 1일 0.02%를 말한다. OX요. 예? 맞잖아요. 올해 개정돼 가지고 이제 지방세 요번에 개정돼서 이제 1일 0.025%에서 0.02%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조세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맞잖아요.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고 중가산금은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만 분의 75, 0.75%. 맞잖아요. 두 번째 거 맞습니다. 세 번째 거 봅니다.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자, 중과상금 몇 개월? 60개월. 국세는 납부지정가산세 자, 일일 0.02%는 몇 년까지? 5년까지.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일일 0.02%의 납부지정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일일 0.02% 납부지정가산세 국세는 얼마요? 150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0.02% 납부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숫자 100만 원에서 올해 개정된 거. 다 맞네요? 네, 자,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출제 형태의 문제의 형식도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해지도록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옳은 질문 맞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교재 설명의 편의상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저기에 맞춰서 제가 할게요. 설명 편의상 어쩔 수 없고 29페이지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나오죠? 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자, 29페이지. 자, 요거 아예 페이지를 좀 넘기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넘기기 위해서 요거를 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한번 드시고요. 마저 요거 하고 좀 쉴게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까지만.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허리도 좌로 오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면서 거기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 나왔는데요. 펴놓고요. 그리고 또 뭐 표에도 참고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면세점이라는 것은 세금을 면해주는 점입니다.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자, 그리고 얘네들은 참고예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업소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떤 거냐면 편하게 한번 보세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인데 얘 사업소 연면적 330. 자, 우리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이죠. 사업소 연면적 100평, 즉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말하는데 이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눈여겨보고. 그래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참고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자,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업원 면세점에서 금액 종업원 주민세 1억 5천만 원 한번 눈여겨보시고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취득세는 상식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보겠습니다. 소액은 징수를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요. 800원 받으려고 12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산출세액이요. 일정 금액의 미달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게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되느냐?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또 지방소득세. 여러분 특이하게 여러분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직권으로 부과 고지할 때 재산세처럼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얘네들 고지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자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나중에 강론에서 다 배우는 것들인데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이런 것들은 별표 2개짜리예요. 중요한데 다만 얘네들은 중요한데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나중에 또 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강론에서도 볼 거예요. 그래도 미리 한번 딱 보고 갑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최저한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얘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그래서 공짜로 안 해줍니다. 취득세에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어요. 자, 얘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법령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강론에서 배울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지나가고 그냥 대충 알고 가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보세요. 기본 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요.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에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밖의 등기라는 게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를 말하고, 그 말소등기 변경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정해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 즉 6,000원을 적용한다. 이 말은 다시 풀으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등록면허세는 6,000원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징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면세점이라는 과세표준금액이, 이거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과세표준 쭉 밑줄인데 과세표준 포인트 이하 포인트요.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징수면제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의 동그라미요. 인경은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목별 보시니까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50만 원은 과세합니다. 포함해서 아래로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취득가격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이것은 재산세 애들이 적용됩니다. 제가 우리 교재는 재산세만 나와 있지만 제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아까 지방소득세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징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도 보니까 취득가격이 50만 원인 경우 면세점으로 50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 자 밑줄입니다. 재산세액이 2,000원일 때, 자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온 것이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나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2,000원은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세목별로도 거기 표에 비교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목별로도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세목별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세목별로 나와 있는 얘기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비교해 드리고, 면세점이라는 것은 보세요. 취득세는 자, 면세점 적용됩니까? 네, 면세점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자 면세점 적용됩니까? 없습니다. 공짜로 안 해주고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요. 얘네들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 면세점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소액징수면제. 취득세,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안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허용 여부도 딱 알아둡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둘 다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액은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고요? 6,000원 징수하고요. 자,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징수합니다. 6,000원을 징수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정리해둡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셨죠? 네, 정리 딱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번 시간 좀 길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연결을 끊으면 안 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핵심 혹 중요지문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예? 저기 비교 금방 해드렸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어떻게 적용돼요? 재산세가요. 시험에 나왔던 거 옛날 시험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핵심 꼭 중요점은 재산세,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얘네들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징수해요. 딱 2,000원은. 자, 그 다음에 또 회오리 치는 거 보니까 또 문제,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또 출제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않는다. 예?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거 6,000원 징수하지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고요. 이런 거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공짜로 안 해주고. 2번이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그래서 이거 표시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연면적에 따른 세율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330제곱미터입니다. 취득세 3번 지문이요. 대상 물건의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이하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들? 네, 3번 옳고요. 재산세 고유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지. 미만이 있는지 잘 보세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은 징수합니다. 2,000원 징수하고.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세액이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지방소득세 징수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 몇 페이지부터 볼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30페이지까지는 다 봤고, 30페이지 다 봤고, 32페이지 제2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이에요. 그 중에서도 확정 일부 내용은 봤는데, 자, 32페이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